좀처럼 보기 힘든 장면이 나왔습니다. 바로 한국의 수입 물자를 지키기 위해서 주 방위군이 등장한 장면인데요. 궁금한 것은 이미 미국 내에 도착한 진단키트를 지키려고 군대까지 동원된 것은 어디가 이상하다는 점입니다. 바로 메릴랜드주에서 한국 진단키트가 주 방위군이 동원되어 호의를 받은 사실이 보도된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한국 사위라고 불리우는 호건 지사는 자신은 군대를 부를 수밖에 없었다고 언급합니다. 그런데 이 주 방위군은 한국에는 생소하고 아무 때나 호출이 가능하지 않은 집단이기에 이에 관한 궁금증을 자아내는데요. 일반적으로 주 방위군은 주지사의 권한으로 동원할 수 있는 주 단위로 편성된 정식 군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상시에 주 방위군은 소집이 가능하고 각종 위험 상황을 통제하기도 하며 자연재해 같은 국민들이 이동해야 하는 상황에 도움을 주거나 빠른 피난을 위한 교통정리 등 해당 주와 밀접하게 연결된 군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흔히 알고 있는 미군은 미국의 연방 군인인 것과는 달리 각 주별로 있는 군인인 것입니다. 워싱턴 포스트와의 라이브 인터뷰에서 기자가 한국의 진단키트 수송과 관련한 질문을 하자 호건 주지사는 이 진단키트는 금괴와 같이 중요하고 지켜야 하기 때문이라고 답했습니다. 그는 엄청나게 소중한 화물이었다. 주민 수천 명을 살려낼 것이라는 점에서 우리에게는 포트 녹스 같았다고 언급했습니다. 켄터키에 있는 군사기지인 포트 녹스는 미 연방정부의 금괴 보관소가 있는 곳입니다. 또 군대까지 동원한 한 가지의 이유로 혹시 이것이 연방정부에 압수당하지 않을까 큰 우려를 했다는 것입니다. 실제 LA나 다른 주에서는 연방재난관리청이 갑자기 등장해 마스크 수백만 개를 먼저 가져가 버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주지사 간에 연방정부가 각 주가 힘들게 확보한 방역 물품을 눈치채면 언제 가져갈지 모른다는 우려가 있었는데 이번 한국 진단키트도 연방정부에 빼앗길까봐 노심초사하며 군대까지 동원해서 비밀 장소에 지킨 게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는 한국에서 항공기가 안전하게 이륙해 미국에 안전하게 도착하기를 바랐으며 우리가 필요한 민에게 전달하는 것을 누구도 방해할 수 없도록 화물을 경비했다며 주의 경찰과 방위군을 동원한 배경에 대해 간접적으로 언급했습니다. 또한 현재도 비밀 장소에서 주 방위군과 경찰이 함께 지키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렇게 과정이 은밀하다 보니 일각에서는 호건 주지사가 한국 진단키트를 수입했지만 FDA 승인에 막혀 쌓여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의문이 있었는데요. 그에 관해 호건 지사는 삼엄한 수송 과정 가운데 있었으나 당일 FDA 승인이 났다고 전합니다. 다만 한국 진단키트를 제대로 사용하기 위해서 면봉이나 시약 등 다른 장비 부족으로 한계가 있다며 검사 수요를 맞추려 노력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영화에서나 보던 비밀 첩보작전을 방불케 하던 한국 진단키트 수송은 메릴랜드의 아무도 모르는 장소에 경찰과 방위군의 삼엄한 경비를 받으며 금괴같이 소중한 아이템 취급을 받고 있다는 것이 최종적으로 드러난 셈입니다. 이렇게 미국에서 금 취급받는 현재 한국 진단키트 상황을 살펴보면요. 4월 7일 외교부에 따르면 126개국이 진단키트 수출이나 지원을 문의해왔고 25개국 정상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직접 요청하기까지 했습니다. 진단키트 수출액은 올해 1월 작년 동기 대비 18%가 늘었고 2월엔 50.7%, 3월엔 117%로 날마다 배 이상 커지고 있습니다. 난공불락으로 여겼던 미국 시장도 간단히 뚫었으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요청에 따라 검사니 승인이니 하는 절차를 건너뛰고 긴급 수출이 성사되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 전세계적인 확산 사태에서 각국은 속도전이라 여겨 한국 제품을 신뢰한 데다가 국가별로 중국산 키트가 대거 불량 판정이 나며 더욱더 귀한 몸이 되다 보니 생명을 구해줄 금괴 취급을 받을 만한 것입니다. 공교롭게도 이번 사태에서의 의료 물품을 공급하는 원투펀치 중에 3개의 공장과 한국이 맞붙었으나 한국의 KO승이 된 셈입니다. 이런 흐름에 따라 다양한 경제매체 및 전문가들은 한국에 대한 수출 활성화뿐만 아니라 외국에서 투자 자체도 늘 수 있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본의 아니게 제대로 한국이 홍보가 된 계기로 이번 확산 사태가 전화위복이 된 것입니다. 미국 CDC는 2차 대유행이 거의 확실하다고 전망하여 한국의 진단키트는 더욱더 많은 수출량을 기록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트래블튜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본은 C19와 관련해 전 세계와 다르게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은 정말 충격적인 뉴스로 해외 언론에서 최근 많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국 BBC에서 소개한 미국 여성의 증언은 충격적인 사실입니다. 유엔까지 나서는 한국과 일본은 날이 갈수록 극단적인 비교 대상이 되고 급기야 전 세계의 애물단지로 일본을 지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자 BBC 보도는 일본의 월등히 낮은 테스트 속도 등의 C19 대책에 대해 의문이 제기된다 라는 제목으로 일본이 이상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도쿄 인구가 930만 명인데 6월 이후로 1981명이 C19 테스트를 받았고 그 중에 4천여 명이 최종 판정을 받았습니다. 일본은 이렇게 테스트 수치가 너무 적고 40%라는 놀라운 신규 최종 판정자 비율은 너무 높기 때문에 많이 이상하다는 것입니다. 정부와 의사의 공식 지침에 폐렴으로 심각하게 아픈 경우에만 테스트를 하고 있다는 것인데 말도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조르단 해리라는 미국인이 겪었던 에피소드를 소개했습니다. 조르단의 친구가 일본어를 못하는데 4월 10일부터 열과 기침이 심했지만 일본의 지침에 따라서 4일 동안 버티다가 15일에 병원에 가서 흉부 엑스레이를 찍고 의사와 상담을 했습니다. 의사는 C19가 의심되지만 아직 악화된 상황은 아니니까 집에서 스스로 격리시키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16일 친구에게서 긴급 전화가 왔는데 말을 못할 정도로 악화되었고 호흡이 거칠어져 말을 할 수가 없을 정도였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구급차를 타고 간 친구는 다른 병원에서 빨리 보건소에 가서 C19 테스트를 받으라고 권했는데 추천서는 써주지 못하겠다고 했다는 것입니다. 17일 보건소를 방문해서 2시간 동안 수없는 질문에 대답을 해 겨우 테스트를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보건소 직원에게 나갈 때는 정문을 이용하지 마세요. 테스트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누구에게도 말해서는 안 됩니다. 라는 주의를 들었다고 합니다. BBC는 이러한 일화는 빙산의 일각이며 보고된 숫자보다 훨씬 많은 숫자가 이미 숨겨져 있는 최종 판정자일 것이라고 봤습니다. 결론적으로 일본은 한국처럼 폭넓은 테스트를 하지 않는다면 이 C19를 끝내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사실 BBC는 벌써 몇 번이나 일본에 경고를 보냈고 한국의 방역 시스템이 모범이라고 치켜세웠습니다. 3월 12일자 보도에서 한국의 C19 대책은 추적, 테스트, 치료가 생명을 구하는 방법이라고 분석한 바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시스템은 2015년 중동호흡기 증후군의 경험을 통해 새로운 접근법을 만들었고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특별 부서까지 설립하면서 준비한 것이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봤습니다. 영국의 C19 대책 프로그램을 이끌고 있는 존 뉴턴 교수는 한국의 테스트 추적 및 치료라는 프로그램은 안정적이고 인상적이다 라고 평가를 했고 영국 정부가 현재로는 영국이 한국보다 더 많은 테스트를 실시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한국은 이미 피크를 지나서 안정화에 들어간 모범 국가인데 단순히 비교하는 것은 무리라는 거죠. 영국은 비교하지만 말고 스스로 공중보건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집중하라고 충고하고 있습니다. 후발주자인 영국과 일본은 모범적인 한국을 벤치마킹하고 스스로 각 국에 맞도록 더 많은 테스트와 체계적인 통제 관리를 하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동안 영국 BBC는 수차 한국과 일본을 비교하면서 일본은 하루라도 빨리 테스트를 확대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한 달 이상 외친 거죠. 그런데도 일본은 한국과 같은 방향으로 빨리 돌아서지 않고 막연한 낙관론으로 현재에도 테스트를 축소하고 억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에서 일본은 가장 적은 테스트 건수를 기록하고 있다고 밝혀졌습니다. OECD는 28일 공개한 국가별 C19 관련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인구 1000명당 11.7명인데에 비해 일본은 인구 1000명당 1.8명의 데이터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영국 군사 미디어 제인 디펜스 위클리는 일본의 C19 테스트 건수는 눈에 띄게 적은 것이 사실이다. 다른 국가와 비교하면 이상한 일이다. 라고 지적했습니다. UN 안토니우 구테우스 사무총장도 한국의 C19 대응은 주목할 만한 본보기라고 밝혔습니다. 구테우스 사무총장은 이는 어디에서나 따라야 할 본보기라면서 전 세계 많은 다른 나라들이 한국의 사례를 따르기를 희망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아무리 해외에서 권하고 지시하고 본보기가 되어줘도 일본은 한국이 했다는 모범적인 대응을 꼴보기 싫어서 스스로 자멸하는 길을 선택하고 저렇게 우물쭈물 눈치만 보다가 폭망하는 길을 선택했나 하는 생각도 들 정도입니다. 그나마 다행은 아베가 29일 의회에서 한국과의 협력을 희망한다 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작은 협력부터 시작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오늘 1일 브리핑에서 김강립 조정관은 이웃나라 일본과의 방역 협력은 매우 중요하다. 물자 지원과 경험 전수를 할 수가 있다. 양국의 협력은 중요한 가치가 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국민 감정을 감안해 무조건 지원을 하지 않을 것이며 일본의 정중한 지원 요청이 온다면 그때 가서 검토를 시작한다는 쪽입니다. 현재까지는 일본이 먼저 지원 요청을 하지 않는 등 버티고 있기 때문에 최종 지원과 협력이 어떻게 될지는 모릅니다.
아무튼 일본은 전 세계의 애물단지가 되지 말고 한국에 정중히 사과하고 손을 내밀어야 할 것입니다. 자존심보다 생명이 중요하니까 말이죠. 하기야 아베가 이런 기본을 알았다면 여기까지 오지도 않았겠네요.